자, 암호화폐 하면 뭐 투기다, 변동성이다 이런 얘기가 많죠.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한국과 일본의 정말 큰 기업들이 리플 기술을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늘 나오는 질문이죠. 암호화폐, 이거 그냥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투기 자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일까요? 사실 많은 분들한테는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투자처럼만 보일 텐데 과연 그게 전부일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논쟁의 답은요, 이미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바로 한국과 일본의 대기업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자,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죠. 네,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는요, 리플이 그냥 작은 서비스를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금융 시스템의 판을 새로 짜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교보생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험사 중 하나죠. 리플이 바로 이 교보생명과 손을 잡았는데요. 목표가 정말 대단합니다. 바로 국채를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서 결제 시스템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토큰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조각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너십이 꿈꾸는 미래는 명확합니다. 첫째, 기존 국채를 디지털 토큰으로 싹 바꾸고요. 둘째, 이 토큰들을 리플의 아주 안전한 플랫폼에서 보관하고 옮깁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은행문 닫는 시간이랑 상관없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더 빠르고 싸게 거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말 한번 들어보시죠. 리플 아태지역 총괄이사가 직접 한 말인데요. 이건 더 이상 미래의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한국에서 당장 쓸 수 있는 검증된 기술입니다. 라고 시장에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자, 이번에는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좀 어려운 금융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까운 이야기, 바로 쇼핑과 결제 시장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일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거대 기업이죠. 바로 라쿠텐입니다. 이 라쿠텐이 자사 결제 앱에 XRP를 그냥 연동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직접 통합해버렸습니다. 이건 XRP가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서 진짜 우리 지갑 속 현금이나 카드처럼 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 숫자를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자그마치 4,400만 명, 이 어마어마한 수의 라쿠텐 사용자들이 이제 XRP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시장의 잠재력이 정말 엄청나다는 뜻이죠. 그럼 이 4,400만 명의 사용자들이 뭘 할 수 있냐고요? 이제 500만 개가 넘는 가게에서 XRP로 물건을 살 수 있고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라쿠텐 포인트를 XRP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XRP가 라쿠텐이라는 거대한 쇼핑 제국의 일부가 된 겁니다. 좋습니다. 한국의 교보생명, 일본의 라쿠텐, 이 굵직한 사례들을 봤는데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이 리플의 미래, 더 나아가서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정말 극명합니다. 보세요. 며칠씩 걸리던 돈 정산은 거의 실시간으로 끝나고 비쌌던 수수료는 확 줄어들고 은행 문 여는 시간에 얽매일 필요도 없어지죠. 이게 바로 리필 네트워크가 가져오는 가치 이동의 혁신입니다. 그리고 이런 파트너십이 아주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교보생명이나 라쿠텐 같은 믿을 만한 기업이 참여하면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고요. 이게 실제 사용 수요를 만들어내고 결국 더 많은 일반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시아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과는 정반대로 서구, 특히 미국에서는 여전히 아주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라는 이름의 벽이죠. 그 규제 문제의 한가운데 클래리티 법안, 클래리티 액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이 대체 법적으로 뭐냐, 이걸 명확하게 정해주는 법안이에요. 이게 통과되어야만 미국의 큰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 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안 통과 일정이 계속해서 엿가락처럼 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리플 CEO가 처음에는 4월이면 될 거다 했다가 5월 말로 말을 바꿨다가 이게 바로 지금 미국의 규제 환경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복잡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올여름까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중간선거 같은 정치 일정에 밀려서 2027년까지 쭉 미뤄질 수도 있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똑같은 리플 코인을 두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한쪽 아시아에서는 혁신적인 사용 사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다른 한쪽 서구에서는 규제의 벽에 막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모습이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 될 겁니다. 아시아가 이렇게 혁신을 이끌면서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서구의 규제는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변화의 흐름에서 뒤처지게 될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리플의 글로벌 스토리가 가진 가장 큰 긴장감이고 우리에게 앞으로를 지켜보게 만드는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